웹툰 IP의 장르별 확장과 공존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웹툰 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범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으로 넘어갔네. 그럼 일단은 요즘 이제 웹툰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는 콘텐츠죠. 민감한.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웹툰 IP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다뤄보면서 좀 다른 장르와의 어떤 확장, 공존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타이머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거기 맞춰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웹툰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것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웹툰 당신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사실 요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흔히들 이제 만화와 웹툰을 그냥 사실은 명칭만 좀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하고 결과적으로는 좀 같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 웹툰이란 것이 이제 만화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진화를 한 컨텐츠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웹툰 산업은 일단 좀 만화와 별개로 새로운 신개념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어떤 새로운 컨텐츠 개념으로서 웹툰이 이 대한민국이 종주국이다라는 어떤 좀 그런 자랑스러운 얘기들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콘텐츠들 보면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게 문화를 포함해서 K-드라마, K-팝, K-푸드, K-패션 여러 가지 이 문화 산업에 K란 단어가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K 웹툰이라고 해서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또 일부에서는 굳이 이 웹툰 앞에 K를 붙일 필요가 있겠냐. 누가 봐도 웹툰은 대한민국이 종주국이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만들어낸 새로운 컨텐츠인데 그걸 굳이 구분해서 K란 이 표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웹툰의 경쟁력은 병아리 걸음마 수준이다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사실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냐면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출판은 물론이고 영화, 드라마, 영상 쪽, 애니메이션, 게임, 음반 이런 다양한 이 컨텐츠 문화 산업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이 웹툰의 이 나이는 상당히 어리죠.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나온 병아리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설익은 산업 같은 느낌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병아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병아리 수준에서 갖기에는 놀라운 어떤 성장력과 가능성,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병아리 걸음마 수준이라는 이 현 상황이 그렇게 창피하거나 숨기고 싶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병아리 수준에서 조금 더 청년기로 넘어가거나 이 성인, 이 성체 수준으로 좀 넘어갔을 때 더욱 큰 능력과 성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아직도 여전히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훨씬 더 희망적이고 큰 에너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웹툰은 콘텐츠 소비 형태의 변화에 집중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질문을 듣습니다. 웹툰이 지금 이 하나의 콘텐츠로서 이만큼 짧은 시간 안에 고성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실 뭐 저는 운이 좋아서 뭐 어쩌다 보니 타이밍이 좋아서 이런 얘기 별로 뭐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웹툰이 지금의 이 시점에 현 상태에 이르기까지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낸 부분이 결코 우연히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웹툰 자체는 이 온라인 시대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디지털 모바일 시대에 맞춘 여러 가지 어떤 사용성이라든지 소비자들의 어떤 사용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맞춘 가장 최적화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온라인 환경에 디지털 모바일 그 시스템에 가장 최적화된 언제 어디서나 가장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바로 웹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비용, 특정한 도구, 그러므로 해서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콘텐츠를 소비하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특정한 장소도 필요 없고 특정한 시간도 필요 없고 특정한 도구나 특정한 비용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 보니 사실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도 특정한 목적이 크게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특정한 목적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거나 단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소비를 한다고 하면 저한테 주어진 그 여건에 맞춰서 저는 최대한 콘텐츠를 저한테 최대한 이 좋은 쪽으로 만족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만큼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도 공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콘텐츠에 대한 소비 형태가 바뀌면서 나는 콘텐츠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중간에 뭐 한 10분 정도 혹은 뭐 20분 정도 지났다고 해서 일어나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끝까지 앉아서 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고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더라도 3분만 보거나 5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소비 시간은 상당히 짧아지고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짧게 콘텐츠를 이용하는 습관들이 생기다 보니까 콘텐츠에 대한 이용이 단절이 됩니다. 즉 뭐냐 하면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끊어서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콘텐츠를 제공할 때도 그리고 제작할 때도 콘텐츠의 소비 형태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콘텐츠를 제작할 때 장시간 이 콘텐츠를 감상하지 않으면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몰입이 되지 않는 콘텐츠의 형태로 제작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콘텐츠의 소비 형태는 맞지 않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텐츠 자체는 소비 형태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 자체가 거기에 맞춰지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포기란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 이제 시간이 짧아지고 단절되기 때문에 사실은 콘텐츠를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그 연구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35초,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에는 17컷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7컷 안에, 예전에는 3화 안에서 이 독자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3화도 저희는 충분치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70컷 정도 되던 웹툰을 3화 정도 분량까지는 120컷, 150컷으로 늘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화 안에 만족을 시켜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17컷입니다. 17컷마다 독자에게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영화가 됐던, 게임이 됐던, 웹소설이 됐던, 웹툰이 됐던, 일단 여기서의 연속성을 이어가지 못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포기를 하게 만들면 재진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에 포기한 컨텐츠를 다음에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포기된 컨텐츠는 그 대상에게는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컨텐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컨텐츠 소비 형태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춘 이런 그 웹툰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웹툰이 갖고 있는 특징 하나는 디지털 콘텐츠라는 점입니다. 즉, 디지털 콘텐츠라는 점은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혹은 디지털 모바일상에서 사용되기 아주 좋은 편리한 형태의 데이터라는 개념 이외에도 굉장히 기술 친화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작품 자체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신 이 웹툰 자체는 데이터의 형태로 되어 있는 디지털 콘텐츠이기 때문에 특정 기술들과 융복합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친화적이죠. 그래서 웹툰에는 블록체인 혹은 NFT, 그리고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혹은 AI, 뭐 이런 기술과의 결합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디지털 콘텐츠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린 콘텐츠로서 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웹툰은 OSMU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이 원소스 멀티 유즈인데요. 하나의 이 그 컨텐츠로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웹툰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활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것이 슈퍼 IP고, 이 슈퍼 IP란 개념이 제일 처음에는 세계관 확장이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의 세계관에서 그 더 여러 가지, 즉 마블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멀티, 뭐 스파게티 국수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멀티 세계관의 형식처럼 다양한 이 세계관들이 교차 지점이 있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IP들이 독립된 IP로서도 활약을 하지만 또 서로 합쳐졌을 때 또 하나의 어떤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슈퍼 IP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진화를 시키는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이 세계관의 확장에 대해서만 얘기가 됐지만 사실상 지금은 비즈니스에 대한 IP 확장까지도 고려한 개념을 슈퍼 IP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는 장르의 확장까지도 슈퍼 IP에 포함을 시킵니다. 장르의 확장이란 무엇이냐면 저희가 봤을 때 처음에 웹툰으로 제작했을 때의 장르는 예를 들어서 일반 드라마이거나 아니면 로맨스 코미디이거나 이런 특정 장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화 드라마로 만들었을 때는 미스테리 추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소설로 만들었을 때는 또 다른 장르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웹툰으로 어떤 특정 장르로 만들었다고 해서 다른 장르로서 변환이 될 때 반드시 같은 장르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장르 확장의 개념까지도 슈퍼 IP에 포함되고 있고, 거기에 포함된 캐릭터들이 더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캐릭터 확장의 개념까지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웹툰의 시대,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웹툰이 활약하기에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은 너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글로벌로 반드시 확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해외 시장을 통해서 더 큰 가능성과 더 큰 희망들을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장만 확장한다고 해서 저희가 가능성이 커지거나 희망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웹툰이 가장 문제점은 장르 편향입니다. 즉 되는 장르에 대해서만 너무나 집중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오리지널 창작 IP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게을리하다 보니까 다양성 장르의 활성화란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취약합니다. 저희가 더 큰 시장인 해외 시장에서 가능성과 희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현재 보이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이 장르 편향이라든지 오리지널 창작 IP에 대한 약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웹툰 글로벌 시대에서는 다양성 장르의 활성화와 오리지널 창작 IP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웹툰을 포함해서 OTT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OTT가 가장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OTT로 표현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이 출판이 됐던 아니면 OTT가 됐던 공연이 됐던 다른 장르의 무엇이 됐던, 이제는 잘된 웹툰에서 새로운 어떤 기획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런 융복합된 장르 간의 동시 기획과 공동 제작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전략을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마무리를.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컨셉 늘 하던 대로 하실 건가요?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콘텐츠 소비 형태의 변화에 맞춰서 콘텐츠에 대한 제작 방식, 콘텐츠에 대한 공급 방식을 바꿔가고 있듯이 컨셉을 늘 하던 대로 가져가서는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컨셉에 대한 실행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